지금 당장 만약에 맥스터 간대가 2, 3, 4개가 문을 닫는다면은 이 지역은 시조 황폐화 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맥스터를 추가도 받아들인다라면은 사실 경주가 고준의 해패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반갑습니다. 최영석입니다. 수주 동안 스페셜 MC와 함께 했고요. 오늘도 역시 스페셜합니다. 왜냐? 단독 진행. 혼자 하니만큼요, 오늘은 조금 더 간결하고 확실하게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운전석에 이렇게 있다가 오늘은 조수석에 딱 앉아있으니까 뭔가 마음도 좀 편안하고, 더불어서 비가 살살 오고 있는데 안전운행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전운행 도움이에요. 네. 운전 경력이 어떻게 돼요? 4년입니다. 4년. 무사고? 예, 4년 무사고. 믿어도 되겠네, 그죠? 예, 예. 빗길 운전이지만 안전하게 오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시콜콜 택시가 찾아온 곳은 경주입니다. 경주에 작년부터 불거진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손님, 영남일보의 송종욱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기자님께서 이 경주 지역에서 또 취재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또 네. 경주가 고향이시라고도 들었어요. 아마 경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경기에서 15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진에서 기자 생활을 한 2년 해서 다른 기자분들보다도 원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고향이 경주이다 보니 관심도도 더 그렇죠. 높고, 예. 지역민들의 민심도 아마 예. 많이 좀 탐구를 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보니까 이 맥스터 추가 건설 관련해 있어서 예.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도 갈리지만 예. 주민들 내부에서도 주민끼리도 의견이 좀 팽팽하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지역별로도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간포나 양북 면민들은 찬성 쪽에 가깝고요. 네. 양남 쪽은 월성원전이 직접 소재한 지역이라서 굉장히 주민들 간 의견이 대립이 심합니다. 지난 6일 양남에서 열고자 했던 사전 설명회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4개 곳 가운데 양남만 사전 설명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내권에서는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 혹은 원전과 좀 떨어져 계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찬반의 양상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리 경주 시민분들이 예. 이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예. 이야기를 예.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맥스터의 정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스터가 뭔가요? 맥스터는 모듈식 공기 냉각 저장 방식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24기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원전의 원자로에서 핵 분열을 일으켜 타고 남은 것이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는 저장 방법이 습식 저장 시설과 건식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원전 각 호기 밑에 사각 콘크리트 수조를 만들어서 사용 후 해결료를 물속에 저장합니다. 이것이 습식 저장 시설입니다. 습식 저장 시설에서 6년 동안 저장한 후 사용 후 해결료는 건식 저장 시설로 옮기게 됩니다. 맥스터는 바로 건식 저장 시설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네요. 우리가 집에서 옛날에 난방할 때 네. 연탄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하고 나면 남는 연탄재. 네. 그런데 그 연탄재가 위험하다 보니
잘 저장해야 되는 시설, 그 저장 그렇죠. 시설이 네. 맥스터다. 예. 아, 이렇게 볼 수 있군요.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로에는 네.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남아있고 네. 방사선량이 높아서 아주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맥스터 맥스터가 되는군요. 맥스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추가 건설을 한다는 얘기는 저장 시설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되어 간다라는 얘기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이 현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맥스터 7기의 용량은 사용 후 해결로 16만 8천 다발로 지난 3월 말 현재 저장 용량이 16만 다발로 내년 12월이면 포화를 맞을 예상입니다. 그래서 맥스터 추가 건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계속 가동을 하려면 네. 그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 저장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데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 지금 추가로 건설하려고자 하는 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1단계와 마찬가지로 네. 7기 건설입니다. 용량은 16만 8천 다발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은 언제쯤 완성이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 원전 중단이 되지 않으려면 얼마나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지요? 맥스터 건설은 총 7기 건설에는 19개월, 1년 7개월이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맥스터를 빨리 조속히 건설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맥스터를 건설하지 않으면 월성 2, 3, 4, 5기를 모두 중단해야 되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시의 사령 후 핵훈련은 결사 단대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투쟁합시다. 안전에 있어서 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지 싶거든요. 이 맥스터 건설, 추가 건설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자님? 맥스터는 벽 두께가 네. 1m 이상으로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맥스터 표면과 인근 방사선 양이 시간당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서울 시내 방사선 양보다 낮습니다. 지난 2016년 경기 지진일 때 안전 점검 결과 내진 성능이 지진 7.0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적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또 의견도 있고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이제 경제성이에요. 사실 이 경제성이 지역 경제에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찬반에도 굉장히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 경제성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취재를 또 하셨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월성 1, 2, 3, 4호기가 네. 가동된 이후에 경주 지역에 국가로부터 약 8천억 원이 지원돼서 지역 발전에 견인이 되었습니다. 2018년 한 해 기준으로 하면은 경주 지역에 발생된 세수, 사업자 지원 사업비, 지역 업체와의 계약 등 700억 원이 지역에 쓰여졌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조기에 증설되지 못하면 월성본부의 1,300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20여 개 업체의 직원 1,350명, 2,65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아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월성원전이 들어오면서 물론 지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공은 있지만 이제 몇 해 남지 않은 가동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의 수익률 대비해서 우리가 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좀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월성 2호기가 2026년, 월성 3호기가 2027년, 네. 4호기가 2029년 설계 수명이 완료됩니다. 이 설계 수명을 고려할 때 전체 경주의 세수가 1,300억 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이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공론화는 도대체 어떤 거고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공론화를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산업부에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지역 실행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실행기구는 최근 간포, 양남,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사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사전설명회를 거쳐서 경주 시민 3,000명을 무작위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 가운데 150명을 지역 참여단으로 구성합니다. 결국 6월 말에 시민 참여단 150명이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론화가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네,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맥스터 정설 공론화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경주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단 150명의 결정으로 맥스터 정설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월성 원전 지역 실행기구에서 홍보와 사전 설명회를 거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화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찬성의 목소리도 있고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경주 시민의 앞으로의 삶이고 미래라는 거, 그렇죠. 그 부분만큼은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네. 일선에서 기자이시니까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많이 담으셔서 네. 저희에게 앞으로도 좀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맥스터 건설 불법이다. 가짜 공론화를 중단하라. 아, 플래카드까지 이렇게 걸어놓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언제부터 이렇게 좀 천막을 치고 계신 거예요? 5월 14일 날 이 자리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맥스터 저지 투쟁 선포식을 하고 곧바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네.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관심도가 좀 올라가나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비가 와서 오늘 수명판이 없는데 수명판을 깔아 놓으시면은 시민들이 와서 수명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지역에 현안이 있을 때 1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 이번에는 단기간에 2만 명 경주 시민 서명 목표를 세우고 각 단체마다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경주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이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소가 추가로 건설된다라고 하니 이 기회에 좀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모아서 좀 막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 예. 관심도는 지금 뭐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비도 좀 오고요. 하지만 비가 와도 시민분들에게 이야기, 목소리를 전해드리고자 지금 예. 나와 계시는 거거든요. 예, 예. 어떤 이야기들인지 어떤 문제점들인지 아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자리를 좀 옮겨서 예,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무국장님은 저희 택시를 통해서 종종 만났었잖아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 반갑다라고 인사를 마냥 드리기는 늘 그런 게 매번 주제가 어려워요. 너무. 아, 저도 힘들어요. 더구나 아까 또 비도 오고 예. 또 천막 농성장이라서 반갑게 또 인사하기가 그래서 자리를 옮기고 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예.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전에 대한 안전은 좀 뒤로 하더라도 맥스터 건설, 이 맥스터 자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맥스터 안에 들어가는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 해결료는 이미 공인된 인간이 만든 가장 위험한 폐기물인 거죠. 뭐 사람이 스치기만 해도 사망을 하고 또 10만 년 이상 인간 생활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하는 그런 위험한 물질인데 맥스터라는 이 콘크리트 보관소가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임시 보관시설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임시 보관시설에 이 위험한 물질이 수십 년간 보관된다는 것, 또 최종 처분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라면은 뭐 100년, 200년 뭐 그렇게 있을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면은 우리가 만약 이것을 그냥 두고 봐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다른 길이 없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찬성하시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9년 동안 정말 안전하게 잘 유지해 왔다. 앞으로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뭐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뭐 지금까지 잘 유지되었다라고 앞으로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은 사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핵발전 국가였습니다. 핵기술에 있어 갖고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국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핵발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진 때문에 났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면은 경주는 그러면 지진의 위험이 없는가? 우리가 2016년도에 5.8의 지진을 겪으면서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지진 도시가 경주임이 또 입증이 된 사례에서 지금 안전하다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안전 신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당장 지금 기존의 맥스터가 포화가 얼마 안 남았다. 올 11월만 돼도 이제 뭐 거의 100%에 달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은 당장 짓지 않으면 원전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원전이 중단되면 어떡하냐라는 이 걱정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대답하시고 싶으세요? 포화 시점은 지금 현재 2022년 1월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원전의 수명이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미 이제 수명이 다 끝나가는 발전소이고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멈추고 나서 남은 기간까지 전기를 생산해서 경주시에 들어오는 이익이 얼마인가. 약 한 1,000억이 되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방패장 유치하면서 3,000억도 받아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하면서도 1,310억 원을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근데 크게 경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경주가 어떤 핵발전 도시의 오명을 좀 벗을 수 있는 새로운 도시를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발전 시설 중에 핵발전이 차지하는,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8%밖에 안 되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월성 2, 3, 4호기, 1호기는 이미 폐쇄를 했으니까 2,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기 설비에서 2%가 안 됩니다. 사실 전기 공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100%가 다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한 30% 정도 발전 설비는 늘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발전 설비가 많이 있다. 세수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그래도 큰 돈이에요. 왜냐면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세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당장에 포기하는 게 지역 경제에는 위기가 온다, 타격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약간의 지장은 있겠지만 그렇게 뭐 오랜 시간 갈 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제 월성 2, 3, 4, 5기가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명이 끝나면 더 이상 가동하기 힘든 원전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조금 빨리 우리가 앞서서 좀 겪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맥스터를 건설하지 않고 그로 인해 가지고 월성 2, 3, 4, 5기가 멈춰야지 진짜 본격적인 고준위 폐기물 관리 문제와 관련된 진지한 공론이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길게 봤을 때 짓지 않는 것들이 경주 시민들이 진정한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찾아보고 설명을 들어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저준위 방패장이 들어서면서 특별법으로 인해서 뭐가 건설이 된다 안 된다, 관련이다 관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어떤 거예요? 2005년도에 중저준위 방패장 주민투표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한 4개 도시에서 투표를 했었는데 경주가 가장 많은 찬성률이 나와서 결국 이제 경주가 중저준위 방패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경주 시민들이 찬성표를 많이 던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하면은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시설을 경주에 건설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특별법에도 담겨 있어요. 방패장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조에 보면은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은 유치 지역에 건설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맥스터는 명백하게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특별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인 거죠. 그래서 경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맥스터를 더 건설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특별법에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은 못 짓게 되어 있다. 근데 여기는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시설 아니냐? 그러면 관련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예. 아니 찬성하시는 입장에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 원전 안전 운영에 관해서는 관계 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봤어요. 도대체 관계시설이 뭔가. 네.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법상의 이 관계시설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된 시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원자로 안전에 대한 관계시설이 무엇인지 쭉 열거를 해놨는데 그 열거에 보면은 맥스트를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맥스트는 명백하게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이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된 시설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맥스트는 원자로 바깥에 있는 핵발전소 바깥에 있는 별도의 시설물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안전과 되게 무관한 시설이다. 예, 그래서 맥스트를 안전에 관계된 시설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관련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중간 저장 시설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지점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여기 둘 거냐, 결국에는 임시 저장시설이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다른 도시로 안 가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를 못하면은 그 임시 저장시설이 사실은 이제 무기한 저장시설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 과연 어느 지역에서 이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받아들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공론화 작업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착수했죠. 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투명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또 논란들이 많더라고요. 예. 특히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민참여단 150명, 예. 그 150명의 의견으로 이 정부에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예. 선뜻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숫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점들을 같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150명이 경주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저희들은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천막농성과 함께 2만 명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명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경주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150명 숫자는 좀 적지만 뭔가 좀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또 신뢰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3,000명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3,000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150명을 뽑아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3,000명한테 어떤 질문이 가고 있는지 전혀 지금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또한 최종적으로 150명을 선출하고 나면은 이 150명에도 무슨 질문이 주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자료들이 갈 것인데 그 자료를 누가 만드는가? 저희들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되게 좀 편중된 자료, 편중된 토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 결론적으로 이 150명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 150명이 26만 경주 시민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 경주 시민들이 그 결과를 못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에 이제 3,000명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경주시 홈페이지나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서 네.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는
경주 시민 3,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요런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은 잘 숙지를 하셨다가 설문조사 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하면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그분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갖고 시민 여러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생각들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어떤 그런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은 가만히 집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띵동띵동 초인벨이 눌리고 시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뭐 조사 요원들이 나와서는 갑자기 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얼떨결에 답하고 나면 예 하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전에 저런 질문지가 공개되면은 그런 정보를 입수한 시민들은 또 주변 지인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해볼 수도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도 해보고 이게 공론이잖아요. 그러면은 조사 요원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생각도 해볼 것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시민단체 입장에서 사전에 질문지가 공개가 되면은 이런 질문은 문제가 있다. 수정해달라.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의견도 개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다 봉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도 봐도 한 150명은 좀 이런 적은 인원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회와 그 또 프로그램에 없던 사전 설명회까지 거쳐서 대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경주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제 실현교육에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시작하다가 대면 면접 하시는 분들이 뭐 방법론이나 본문에 대한 걸 또 오해하시는 분도 많고 이래가지고 지금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경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다시 대면 설문조사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는 벌써부터 깊은 불신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밀실! 공론화 중단하고 주민투표 실시하라! 실시하라! 탈핵 경주시민 행동은 이미 3월부터 경주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확실하게 담아내는 공론화는 주민투표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경주시는 끝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주시에서 이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경주시에서는 이 메스터 건설 문제는 국가사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주시는 원전과 관련된 이런 국가사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 공론화를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고 공론화 자체가 경주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 의견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의견을 묻는 과정에 있어 갖고 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투표 아니냐. 그래서 주민투표 하자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근데 경주시는 국가사무니까 안 돼라고 답을 온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도 맥스터 안 돼. 2005년도 그냥 약속시키면 되는 거잖아. 왜 이런 건설을 위한 공론화 하냐. 우리는 실력으로 공론화 저지하겠다. 라고 하고 지금 천막농성 들어간 것입니다. 네. 경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울산에서는 주민투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6월에는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어떤 얘기예요? 울산에서는 6월 5일과 6월 6일 이틀에 걸쳐서 지금 주민투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물론 울산 주민투표도 뭐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투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핵발전소의 위험이라는 게 최소 반경 30km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반경 30km 안에 엄청나게 많은 울산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구청까지는 뭐 17km밖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북구 주민들 대부분이 이 안에 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분 공론화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론화는 경주 시민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속에서 이제 울산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면은 우리 의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투표를 해보자라고 해서 주민투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월성원전, 이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도 경주 시민과 함께 똑같은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똑같이 위험 반경이 있잖아요.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론화 과정. 하지만 월성 원전에 인접해 있는 울산 시민들은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론화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근데 의견수렴 범위 확정은 우리 재검토위와 실행기구 간의 협약 사항입니다. 의견수렴 범위는 지역 실행기구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비상계획구에 관한 30kg은 울산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사고 확률로 인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래 대상이 되고 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 전국 대상으로 재검토에서 오준위 관리 방안에 대한 그 검토할 때 그때 참여하시는 게 맞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도 그럴 거고 아마 당분간은 경주역 앞에 천막에서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여러 사람들, 여러 단체들이 모이실 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또 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방향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정부에서 6월 30일까지 공론화 마감 시한을 1차적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한 6월 30일까지는 기본적으로 선박 농성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마다 오후 4시에 거리 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릴 계획이고요. 어쨌든 경주 시민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경주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맥스터 건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최소한 정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